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K랩 프로그램 시작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텐데 혹시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그램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실기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요, 제가 주소를 적어 두었는데 혹시 이 주소를 검색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네이버에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셨으면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쪽에 그 수업용 프로그램 관련 자료 K랩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실 때 유의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으로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됩니다. 자, 드라이브 바꾸지 마시고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그 드라이브를 바꾸게 되시면 나중에 좀 어떤 DB에서 호환이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또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설치하라는 대로 그냥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요, 바탕화면에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정확하게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자, 처음에 종목 선택할 거죠. 종목 선택할 거고요. 이제 전산회계 1급으로 선택을 할 거고, 자, 드라이브 그냥 C 드라이브로 납두시면 돼요. 자, 회사 코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코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부터 배울 거고요. 자, 시험에 가시면 회사 코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소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산회계 1급은 회계관리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 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는 회계관리만 배웠다면 부가가치세가 1급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탭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위에 탭을 보시면 여기 회계관리와 부가가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본 것만큼 있어요. 조금 더 많아지긴 했지만 본 것만큼 있고요. 자, 부가가치에서는 부가가치 신고서, 그 다음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다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등 자, 이런 항목들이 부가가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느냐? 자, 우리 1번 기초정보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디서 본 거죠? 전산회계 2급에서 본 그대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물론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해요. 어려워지긴 하는데 전산회계 2급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전표 붕괴가 줄었죠? 문제가 줄었습니다. 대신 어떤 게 생겼나요? 메인 매출 전표 붕괴라고 해서 전산회계 1급은 부가가치세도 고려를 하고 세금 계산서, 계산서 같은 것도 배우기 때문에 그게 관련돼서 똑같이 문제를 잘 읽고 입력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류 정정인데, 자, 이 부분도 전산회계 2급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뭐 다른 점은 없고, 대신 문제 3번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붕괴를 했기 때문에 혹시 메인 매출 전표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붕괴입니다. 자, 결산 붕괴에서는 전산회계 2급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타계정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붕괴가 있다. 혹은 뭐 법인세도 나오고요.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이런 붕괴들이 추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이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것에 맞는 것들을 이론도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실기에서 어디에서 입력을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회 문제입니다. 자, 조회도 전산회계 2급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이쪽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매출장을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문제. 자, 이런 부분은 사실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고 부가가치에 관련된 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과 2급의 큰 틀의 차이는 이제 부가세를 배웠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실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처음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램 설치 어디서 하는지 도와드렸고요. 전산회계 1급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좀 배우셔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아셔야만 실기에서 많은 점수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전산회계 2급 통해서 이미 기본기는 조금씩 다져놨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일반 전표 입력도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입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새로 처음 보는 매일 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설정하고 공급가액, 부가세, 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자, 전산회계 1급 자격증도 금방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카페에서 글 확인하고 바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전산회계 1급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